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SP.NET Core 3.0의 새로운 특징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특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ASP.NET Core, .NET Core 2.2 버전까지 없었던 기능인데요. 그 첫 번째가 gRPC 서비스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무료 RPC 프로토콜인 gRPC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워커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뭐뭐.exe 파일처럼 그냥 오래 걸리는 이제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워커 서비스가 이제 하나의 템플릿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리액트, 리액트, 앵귤러, 그 다음에 블레이저에 아이덴티티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서 템플릿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gRPC는요, 언어 제약이 없는, 즉, 여러 언어를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gRPC 같은 경우 언어 제약이 없는 무료, 프리, 오픈소스, 고성능 RPC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gRPC에 대한 이제 공식 사이트에 대한 이제 아티클을 요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줄 수 있고요. 뭐 gRPC는 약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g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구글에서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RPC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 얘는 이제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고요. 경량이에요. 네트워크에 이제 네트워크 용량을 좀 작게 싸기 때문에 고성능의 경량의 이제 계약 기반 RPC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계약 기반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약 파일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를 여러 언어에서 사용을 해줄 수 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이 나올 수 있는 기점이 최신 기반 기술인 이제 HTTP2를 사용하고요. HTTP2 전송 기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구글에서 만들었던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해서 그 직렬화, 뭐 제이슨 데이터처럼 XML이라든가 제이슨 데이터를 이제 직렬화해서 네트워크로 보내는 것처럼 바이너리 파일로 이제 직렬화해서 데이터를 전송했기 때문에 고성능의 경량 RPC 프레임워크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건 C샵 ASP.NET Core에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C샵이라든가 Go, 파이썬, PHP, 노드, 자바 등등등의 언어에서 다 gRPC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간 통신에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웹 API라든가 아니면 실시간 통신 같은 경우를 gRPC를 통해서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gRPC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만약에 gRPC 서버, 이제 서버라든가 클라이언트를 구현해 줄 수 있는데, 서버는 C++ 만들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루비라든가 자바라든가 등등등의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게 gRPC의 장점이라는 거죠. 즉, 다중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이 된 환경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통신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 gRPC를 사용하면 좋다. 왜? 다 이미 각각의 이제 언어별로 이제 API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쓰면 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컴파일러가 다 각각의 언어로 이제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gRPC에 대한 데모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톡스의 아티클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ASP.NET Core에서 gRPC 클라이언트 및 서버 만들기 이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리뷰 버전을 실행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 컴퓨터 환경에는 .NET Core 3.0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버튼 눌러서요.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gRPC 그리터 데모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gRPC 그리터 데모란 이름으로 제 이름을 gRPC인데 이름 잘못 썼네요. 다시요. gRPC 그리터 데모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서 ASP.NET Core 3.0에 gRPC 서비스라는 이름의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gRPC 서비스를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자,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본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냥 한번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바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보면요. 자, 우선 50051 이제 포트 번호상에서 이제 대기 중인 거고요. gRPC 서버가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구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이제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는데요. 그리트다 프로토라는 이름의 파일에다가 이 형태대로 메시지를 주고받겠다. 헬로 리퀘스트 형태대로 이름을 받아서 헬로 리플라이 형태대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리터 서비스에다가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헬로 리퀘스트 넘겨주면 헬로 리플라이를 이제 RPC로 전송하겠다. 지금은 스트림 방식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웹 API처럼 요청했을 때 바로 그거에 따른 응답을 해주는 형태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토콜 버퍼 이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토 파일이 만들어진 거고요. C샵의 네임스페이스는 gRPC 그리터 데모라는 이름의 제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은 서비스에서 그리터 서비스라는 이름의 서버 측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값인 이제 say hello에다가 이제 메시지가 전송이 되면 그 값에다가 안녕하세요 뭐뭐뭐 이렇게 이제 값을 반환시켜주는 서비스 클래스라나 서버 측에다 하나 구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서비스를 가져다 쓰는 클라이언트 측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여러 개 있겠지만 콘솔로 이번 데모에서는 콘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이제 콘솔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gRPC 그리터 데모의 클라이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로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프로토 파일은 현재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서비스 레퍼런스 gRPC 서비스 레퍼런스라는 이름의 도구를 재현해주면 바로 이제 복사가 되는 형태인데요. 지금은 프로토 파일을 폴더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파일을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파일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요거는 잠시 후에 먼저 참조 추가를 먼저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든 문서 닫기 하고요. 자, 디펜던시의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들어가고요. include pre-release 체크하고요. 참조를 누계 패키지를 통해서 gRPC 관련된 이제 gRPC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한 참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클라이언트에 가서 gRPC 자, gRPC.core라는 이름의 패키지인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gRPC.net.client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는 요걸로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고요. 자, 인스톨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gRPC.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프로토콜 버퍼, 프로토버프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빌드 할 때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코드를 생성해주는 gRPC tools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참조 추가에 누get에 보면 이렇게 3개의 패키지를 추가를 했고요. gRPC.net.client란
이름의 이제 패키지가 아마 요거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참조가 추가된 상태에서 프로토 파일 폴더를 그대로 카피해서 현재 이제 클라이언트 측 폴더에다가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grid.proto, grid.proto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gRPC 그리드 데모에 이제 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얘를 여기서는 gRPC 그리터 데모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상에서 gRPC 서버가 된 거고요. 얘는 여기에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시켜주고요. 현재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빌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cs 파일에 가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이왕이면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다시요. 디펜던시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자, 누계 패키지에 보면 grpc.core 프로토버프 툴로 되어 있는데요. 제 데모에서는 이걸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추가할 거냐면 브라우저에서 grpc net.client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릴리스 버전으로 하고요. 요거 몇 번 다운로드 안 된 거죠. 가장 최신 버전으로 grpc.net.client 얘를 추가를 하고요. 자, 추가를 하고요. 근데 요거는 프리 릴리스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잠깐만요. 약간의 경고창이 뜨네요. 그래서 .client를 추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cs 파일에 가서 자,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async task 컨트롤 닷 네임스 다시 컨트롤 G 태스크인데 예. 그래서 태스크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를 가져다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 컨트롤 닷 시스템 닷 넷 http grpc 클라이언트 grpc.net.client의 create 메서드에 그리터가 어느 네임스페이스냐면 grpc 그리터 데모 안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클라이언트 측 코드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매개 변수로 say hello async라는 이름의 이제 메서드에다가 build 2019라는 이름의 이제 이름을 넘겨주면요. 리스판스로 스트링이 넘겨줄 텐데 넘겨준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헬로우 뭐 빌드 2019 이렇게 넘겨줄 거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코드를 클라이언트 측 코드를 하나 작성해 본 거고요. 그래서 그리터 서비스에다가 헬로 요거 안녕하세요로 바꿔줄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뭐뭐 넘겨준 이름 이렇게 잠깐 바꿔주고 요것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 코드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요. 먼저 실행을 해놓고요. 아니면 솔루션에서 다중 프로젝트로 이제 구현해줘도 되겠고요. 실행해줘도 되겠고 클라이언트 코드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서버 코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빌드 2019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이 이름을 이제 강력한 형식으로 넘겨줬으면 그걸 받아서 뭐 안녕하세요 뭐뭐뭐 이렇게 이제 그 값을 리턴 이제 문자로 다시 리턴해주는 메시지로 리턴해주는 형태인데요. 요걸 받아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것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거를 gRPC 서버 그리 이제 gRPC 그리터 데모라는 이름의 기능 얘가 서버가 된 거고요. 그거를 이제 통신해주는 기능을 gRPC 이제 그리터 데모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로 똑같은 인터페이스 그리터 프로토파일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형태대로 이제 넘겨온 값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cs 파일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HTTP2 뭐 이제 암호화되지 않는 형태대로 이제 전송하는 거. 개발 환경에서는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로컬호스트에 55000 이제 50051 포트에다가 열고요. 이제 HTTP 클라이언트가 이제 HTTP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요번에 .NET 코어 프리뷰 6 이후로는 그 이제 HTTP2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보내주고 메시지를 받아서 출력해주는 gRPC의 헬로월드 예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 안에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토콜 버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 버퍼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gRPC 서비스를 구현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gRPC 프로젝트 템플릿이 ASP.NET Core 3.0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점 자체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하게 .NET 코어 환경에서 gRPC 서비스를 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RPC.tools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 빌드하는 순간에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순간에 뭐가 만들어진다? 클라이언트 측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버 측 코드도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순간에 서버 측 코드가 우리가 따로 프로토콜 뭐 컴파일러라든가 이제 프로토 컴파일러라든가 다른 어떤 외부 도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gRPC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gRPC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해줄 수 있다.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 ASP.NET Core의 3.0의 gRPC, RPC 이제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이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겠죠. 자, 두 번째 워커 서비스는 간단하게 헬로월드만 볼게요. 이것도. 그래서 새로운 워커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워커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바로 뭔가 돌려놓고 오래 걸리는 한 몇 분 이상 또는 더 그 이상 걸리는 어떤 시뮬레이션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콘솔 애플리케이션 같이 또는 웹 잡스 이런 이제 서비스 기능 이제 윈도우즈 서비스 이쪽에다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비스라든가 리눅스 SMD 또는 이제 그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애저의 웹앱에 있는 웹 잡스에다가 실행 파일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돌려놓을 수 있는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NET 코어에서는 뭐 기본적인 설정 기능이라든가 로그인이라든가 디펜던시 인젝션 같은 경우는 다 그냥 통합되어 있는 거고요. 즉 그 exe 파일 자체가 .NET 코어에 ASP.NET 코어에 기존에 해왔었던 이 기능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워커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좀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다가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new project. 자, 프로젝트는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워커 서비스 데모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워커 서비스라는 이름의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create 하게 되면 워커 서비스 데모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다시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냥 프로그램.cs 파일에서 실행되고요. 워커라는 거에 보면 이제 execute async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서비스에 등록되면 뭐 얘는 그냥 이제 while 문상에서 계속 실행하는 거 초단위로 1초마다 한 번씩 그냥 이제 메시지 로그에다 남기는 것만 한번 해놨고요. 요런 이제 어떤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든가 여기 안에서 작업되는 내용들을 어떤
그 윈도우즈의 뭐 이벤트 뷰어에다가 등록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은 그냥 기본 모양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워커 서비스 데모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날짜 값을 그냥 로그 파일에다가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남기는 요 기능만 구현이 됐는데요. 자, 얘는 그냥 순수한 말 그대로 순수한 exe 파일이에요. 여기 보면 워커 서비스 데모.exe 파일을 .NET 코어로 만든 거고요. 다만 얘는 윈도우즈 서비스라든가 시스템디라든가 웹잡스에 등록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구현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윈도우즈 서비스에 구현될 때 이제 윈도우즈의 그 이벤트 뷰에 어떤 로그를 남긴다든가 그런 기능들을 이제 역시 편리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워커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 뷰에다 등록해서 이벤트 뷰에 그 등록이 되는 예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이렇게 워커 서비스라는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SP.NET 코어의 새로운 특징 중에서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템플릿에 뭐가 추가됐냐면 인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능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앵귤러, 블레이저, 리액트 이렇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ASP.NET 코어 3.0에서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큰 앵귤러, 블레이저, 리액트 이렇게 세 가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에 기본적으로 뭐를 포함을 시켜줄 수 있다? 인증 기능을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2 버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JSON 웹 토큰을 사용한다든가 OAuth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해줘야 이제 됐었는데요. 그거까지 그 인증 기능까지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그냥 좀 더 역시 편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인증까지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구현하자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서버 ASP.NET Core의 아이덴티티 서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블레이저, 리액트 N, 리덕스까지 이렇게 4개 템플릿에 인증 기능을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기능을 이제 기본적으로 UI로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레이저 컴포넌트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레이저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인지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접근을 제한해 주는 코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서버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인증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는데요. 앵귤러, 리액트, 블레이저인데 그냥 앵귤러하고 리액트는 그 이제 npm 인스톨하는 시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이저로 바로 인증 기능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로 와서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스파 오센티케이션 데모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버튼 눌러서 그다음에 앵귤러하고 리액트 앤 리덕스 다 얘네들도 싱글 이제 뭐가 되냐면 얘네들 선택해 보면 체인지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체인지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체인지 버튼이 이제 인증 버튼이 이제 요건 어차피 요거니까 그래서 앵귤러하고 보면 이렇게 체인지 버튼이 생겼어요. 변경 버튼이 있어서 인증을 추가를 해서 여기서 이제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인증을 추가를 해서 프로젝트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이 좀 그 npm 인스톨 과정이 좀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를 사용해서 인증을 포함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선택을 해놓고요.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스파 오센티케이션 데모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요거는 종속성이 금방 해결되겠죠. 금방 해결됐죠?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됐고요.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에서 블레이저 프로젝트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뭐 레지스터 버튼 눌러서 이 기능이 된다는 거죠. a@a.com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서 마이그레이션 해주고요. 데이터베이스 지금 만들었던 거 없었으니까 리프레시해서 로그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요거 이제 인증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서버에서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의 기능이 구현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증된 상태에서 홈, 카운터, 페이지 데이터 이렇게 이제 각각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까지 포함된 상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3.0 ASP.NET Core 3.0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ASP.NET Core 3.0의 새로운 특징 중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거. 그 첫 번째가 gRPC. 이제 뭐 성능이 좋고 경량화된 이제 RPC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gRPC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웹잡스라든가 오래 걸리는 시뮬레이션 작업 같은 거 구현할 때 좋은 쉽게 보면 그냥 콘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워커 서비스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앵귤러, 리액트, 뭐 블레이저 등의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는 인증 기능까지도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P.NET Core의 이제 ASP.NET Core 3.0의 새로운 특징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서 구현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동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뎁스 있는 내용들은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